조용히 뭐 꼴리 TV. 안녕하세요. 레스터 시티전 손흥민 현지 반응 시간입니다. 어제 열린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토트넘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레스터가 맘먹고 나와서 경기를 대체로 주도를 했죠.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급한 레스터 시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첫 단추를 토트넘이 잘 꿰면서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단추를 꿰은 것이 손흥민과 케인이었어요. 상대 뒷공간으로 뛰기 시작한 손흥민을 향해서 케인의 패스가 아주 멋지게 들어갔고, 이걸 낚아챈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로 연결시켰으니까요.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책골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손흥민의 활약이 만들어낸 골이었죠. 참고로 토트넘이 이 골 주인을 되찾아달라고 제소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2호 골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쉽네요. 자, 하지만 이날은 명실상부한 손흥민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이나 결과와는 별개로 격경사가 있었죠. 그것도 무려 4배짜리 쿼드러플 경사입니다. 이날이 토트넘의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날 토트넘 어워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모든 상을 독식했습니다. 작년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이어서 이제 2년 연속인데요. 작년에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막판에 징계 때문에 경기를 뛸 수가 없어서 멋진 코트를 입고 경기장에 와 있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때도 이제 이렇게 좀 휩쓸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모든 상을 휩쓸게 됐습니다. 수상 내역은 올해의 선수상, 또 올해의 골, 어린이 팬 선정, 올해의 선수, 또 팬클럽, 그러니까 이 서포터즈 선정, 올해 선수까지 정말 조예다 휩쓸었습니다. 역대 한국 선수, 아니 아시아 선수 가운데에서 현역으로 뛰는 동안 손흥민처럼 압도적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선수가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실력이면 실력, 인기면 인기, 빠지는 게 없는 손흥민입니다. 물론 뭐 실력이 되고 성적이 있고 계속해서 뭔가 팬들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이런 팬들의 애정도 따라오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잘한다고 다 인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과 인기가 겸비되어야 받을 수 있는 상을 무려 4개 전부 다 싹쓸이한 손흥민. 이제 토트넘에서는 더 이룰 게 없지 않나요? 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레스터 시티전 활약에 대한 현지 언론 반응을 알아볼 텐데요. 하는 김에 최근에 다시 이제 리그 최강 수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트넘 3톱 선수들 모든 평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 내용도 좀 읽어볼게요. 데스크가 해체된 뒤에 위태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토트넘 공격진이 루카스 모우라의 급상승, 그리고 이제 해리 케인 선수의 폼 회복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매체는 ESPN입니다. 리암 윌러 기자가 매긴 토트넘 3톱 평점은 이렇습니다. 손흥민 8점, 케인 10점, 모우라 8점. 네, 아무래도 케인에게 높은 점수가 갔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ESPN의 손흥민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쪽 포스트로 찬 공이 저스틴을 맞고 굴절되면서 슈마이켈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골이 됐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완벽한 출발을 선사했다. Gave Spurs the perfect start. 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책골 유도. 이거 손흥민 골이 왜 자책골이야? 네, 아무튼 이 자책골 유도에 대한 평가죠. 이어지는 평가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위협적인 선수다. 그리고 슈마이켈의 슈퍼 세이브가 없었다면 득점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 그 슈팅 기억하시죠? 네, 활약상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네요. 다음은 10점 만점 받은 해리 케인입니다. 자, 이거 간결합니다. This was Kane at his best. 네, 이게 바로 최고일 때의 케인의 모습이다. 뭐 이런 뜻이죠. 선제골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던 어떤 모습이나 2대0 만드는 과정에서의 플레이를 격찬을 했네요. 감차로 넣었던 그 3대0 골까지 칭찬 일색입니다. 뭐 그럴만한 뭐 플레이였죠. 네, 센세이셔널한이라는 표현을 슈팅에 썼는데, 정말 뭐 이날 골도 골입니다만 손흥민 선수에게 만들어줬던 몇 차례 기회를 포함해서 굉장히 스트라이커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풋볼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라스테어 골드 기자인데요. 손흥민 8점, 케인하고 모우라에게 9점씩 줬습니다. 이날 사실 3톱이 두루두루 제 역할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평가들을 받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뭐 3대0으로 이긴 것뿐만 아니라요. 손흥민 평가 보겠습니다. 전반 7분 득점 과정에 기여하는 내용이 좀 설명이 있고요. 골드 기자는 자책골 처리 장면에서 손흥민 슈팅이 오프 타겟, 그러니까 이제 유효 슈팅이 아니라고 봤네요. 빗나갔다고 봤네요. 이후에 이제 슈마이켈 선방에 막혔던 멋진 슈팅도 소개를 하고 있고, 형광펜 칠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예, 저희가 칠한 건데요. 전반전에 보여준 뛰어난 활약은 케인이 넣은 2대0 골이 손흥민 태클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날 그 공간에서 아주 빠르게 파고드는 움직임도 좋았습니다만 압박도 꾸준히 뭐 전반 후반 굉장히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조용했다고 좀 평가를 했네요. 네, 케인의 원더풀 패스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게 좀 아쉬웠다. 네, 뭐 기회를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뭐 미끄러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만 10골 10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 대단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정말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만 10-10이네. 10-10이네. 대단합니다. 손흥민 선수. 다음은 9.0 받은 케인입니다. 역시 첫 골에 대한 기여, 그리고 나머지 두 골 만들어낸 부분에 대한 상찬이 있고요. 모우라의 엑셀런트한 패스에 대한 설명도 있네요.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 18경기 13골을 넣고 있다. 야, 케인이 그렇게 부진해 보이고 막 실제로 부진했어도 참 골 넣는 거는 꾸준히 넣었잖아요. 이번 경기는 뭐 전체적인 경기력도 좋았습니다만 그전에도 골 넣었던 경기들을 보면 경기 내용은 안 좋은데 결정을 지어야 될 때 확실히 마무리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케인은 케인이다. 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고 있다. 월드 베스트 스트라이커스라는 표현. 네, 골을 넣는 게 최고의 스트라이커죠. 네. 이번에는 모우라 평가 보겠습니다. 케인 골 장면을 멋지게 도운 활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태클이 언급된 게 인상적이네요. 요즘 모우라가 적극적인 수비 가담에 있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죠. 약간 좀 수비형 윙어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뭐 제2의 박지성? 이런 얘기까지도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도움을 기록한 모우라는 지금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이제 이 표현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리그에서는 모우라가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가 한 골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모우라의 플레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들 경기 보시면 느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셰프 샤키 팬진이죠. 스퍼스에 보겠습니다. 셰프 젠킨스 블로거의 평가인데요. 손흥민 8.5, 케인 10.0, 또 모우라 8.0 줬습니다. 여기는 요리스 골키퍼 9점 줬고요. 오리에한테 10점을 줬어요. 네. 솔직히 오리에 이번엔 좀 안 뛸 줄 알았는데 프랑스 가서 가족들 만나고 또 바로 돌아와서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 평가 보겠습니다. 경기를 치를수록 공격과 수비 임무의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얘기죠.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수비적인 부담, 원래 다른 팀 선수도 이런 수비를 하고 손흥민 선수도 수비를 해왔지만 사실 무리뉴 감독이 윙어들한테 요구하는 수비는 좀 더 적극적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려오게끔.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좀 더 많은 거리를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몸에 녹여지면서 어떤 좀 뭐랄까 이날 스프린트도 약간 조절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이 위기에 있을 때 왼쪽에서 이제 수비적으로 배치가 됐다. 특히 이제 후반전에 많이 수비를 했죠. 네, 대단한 경기력이었다. 슈퍼브 게임. 쉽쉽기가 좀 바뀌었네요. 네, 손흥민 선수에게 합리적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인입니다. 10점 만점을 준 만큼 평가도 극찬입니다. 완벽한 센터포워드 플레이였다. 예, complete 센터포워드 디스플레이. 예. 센터포워드 보여줘야 되는 모든 걸 보여줬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에게 줬던 노루 패스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했다. 굉장히 좀 이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 넣는 것만이 전부였다면 지난 경기들에서 폼이 올라온 오늘 경기에서 이날 레스터전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패스라든가 손흥민한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공격의 흐름을 좀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뭐 공격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인이 최고의 상태로 돌아왔다. 네, 케인이 이제 back to his best. 네, 굉장히 좀 토트넘 팬들이 케인의 이날 활약에 정말 아주 과하게 흥분하고 있다는 거 좀 많이 느껴집니다. 충분히 그럴만 했고요. 손흥민의 꾸준한 활약에 이어서 마침내 케인까지 폼이 올라왔습니다. 토트넘 득점력이 좀 되살아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여기에 손흥민의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루카스 모우라의 팀 기여도 역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양쪽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윙어들에게 어느 정도 좀 맡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두 선수가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오리에가 좀 더 과감하게 공격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더 많은 범위를 효과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3톱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스크가 붕괴되고 나서 아쉬움이 많던 토트넘 팬들에게는 이제 알리가 돌아오거나 로셀소만 더 잘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세 명의 어떤 공격적인 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뭐 데스크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무리뉴 감독이 기본적으로 공격수들한테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또 볼 점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역습에서의 완성도가 무리뉴 감독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이런 손흥민 같은 선수를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좀 더 많은 걸 누리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좀 이적들을 많이 좀 원합니다만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 보자면은
손흥민을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이런 선수 다시 비슷한 선수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물론 해리케인도 마찬가지고요. 해리케인 같은 선수를 놓치고 싶은 감독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남았습니다. 다음 시즌이 9월 초니까 선수들 뭐 끝나도 많이 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기 잘 마치고 시즌 마무리 잘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유로파리그를 확정하려면 일단 이겨놓고 울버햄튼이 비기거나 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토트넘이고요. 물론 이제 FA컵에서 이제 아스날하고 첼시 결승을 맞붙는데 아스날이 우승하면 리그 7팀은 유로파리그 못 가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지금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진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위를 차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6위를 못하더라도 FA컵에서 첼시를 응원하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겠죠. 네. 자, 뭐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의 E3톱이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적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또 영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볼리TV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급하게 끝났나?